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5분의 사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살자고 모셔놓고 정작 내 몸이 아파 부모님 모시기가 힘든 62세 주부입니다. 88세, 86세 친정 부모를 현재 10분 거리에 모신다고 하네요. 엄마가 최근에 감기를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루 3번 운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차려드렸었는데 이게 열흘이 되니까요. 이제 몸이 결단이 난 거죠. 본인도 이제 감기 몸살로 아주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분이 25년간 미국에서 사셨대네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형제들이 미국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드셨다고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하셨대요.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7월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귀국을 하셨죠. 그래서 2달간 같이 사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아버지의 급한 성격 때문에 2달 만에 이사를 나가셨는데 이제 그게 10분 거리에 계신 거죠. 본인도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른손에 아직 부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 손목에 건초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왜 오시라고 했는지 후회도 되고, 그런데 결국은 한국에서는 모실 분이 나 하나뿐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리고 지금은 당장 또 못 가보니까 또 걱정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많이 힘든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건 이제 과거고요. 현재 문제는, 당장의 문제는요. 우선 내가 아픈 겁니다. 내 몸몸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힘든 겁니다. 이 2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2가지를 동시에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나부터 해야죠. 근데 나부터 해야 부모님을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또 내가 안 돼서 더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부터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려면은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과거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회복 훈련 하시면서 매일 몰석 걷기에 밀당을 하세요. 매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은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성취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만 하세요. 내일 또 할 거니까. 그러면서 밀고 당기기로 조금씩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감량 다지기까지 해야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잖아요. 뭐 2주? 이 정도만 해도 벌써 기력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할만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힘듦을 해결해야 되겠죠. 부모님 힘듦 해결하는 방법은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모님 쉽게 돌보기. 2번째는 부모님이 또 스스로 돌보게 하기. 이건 이제 스스로 해야 되겠죠. 3번째는 도우미 이용하기.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제가 호소 많은 부모 쉽게 돌보기라고 이제 강의에 올려놨어요. 그걸 갖다가 참고해 보시고요.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돌본다는 게 크게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음식, 청소, 그리고 빨래. 이 3가지를 전부 다 도우미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내 성에 안 차죠. 부모님 성에도 안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도우미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뭐만 챙기느냐? 음식만 챙기면 돼요. 빨래, 청소에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음식은 이거는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도우미하고 이 부모님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좀 챙겨주는데, 그것도 뭐 조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시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 3일에 1번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드셔라, 저렇게 만드셔라. 그런데 한 번 만들 때 3일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화수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끊어 먹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 거 꺼내 먹고, 화요일 날은 화요일 거 꺼내 먹고, 수요일 날은 수요일 거 꺼내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질리지 않겠죠. 요새는 뭐 냉장 시설 잘 돼 있어서요. 3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방문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회 하는 게 아니고요. 3일마다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주 3회. 그리고 물론 매일 전화를 드리면 되겠죠. 전화는 뭐 하루에 3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쉽게 해보시고요. 2번째 사례입니다. 근무지를 옮기면 불안, 불면, 우울, 이명 등이 생기는 55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근무지를 옮기면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네요. 지난 7월에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지를 또 옮겼던 모양이고요.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불안, 우울, 이명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잠도 다시 잘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하는 중에도 잠을 잘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체중도 5kg 이상 빠지고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네요. 병은 뭐 불면이고 불안이고 우울이고 이명 등이잖아요. 그리고 뭐 체중 빠지고 몸 상태가 안 좋고 이건 이제 병 증상이고요. 그것의 원인은 뭐겠어요? 네, 원인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부담입니다. 네, 뭐 근무지 이동 갖다가 한두 분 하겠어요? 근데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내 속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겉마음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이동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나는 속마음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담을 많이 느끼던가. 네, 내 속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몸의 이제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아픈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부터 고치자면은 이제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 심숙면 훈련, 불안, 우울 완치 훈련, 이명 완치 훈련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증세가 좋아지면은 약은 그때부터 줄이면 되죠. 처음부터 끊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원인은 뭐겠어요? 아까 내 속마음이 느끼는 부담과 회피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 옮기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겉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옮기려고 하겠지만은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이동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즐기기라고 하는 건데요. 한 방법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거기선 그게 좋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일장일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 생각 훈련이죠. 근데 거기선 뭐가 나빴고 여기선 뭐가 또 나쁘다.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죠. 이렇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장일단 하지 마시고 닥터유는 2장을 하라는 겁니다. 2장. 네. 거기서는 뭐가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좋네. 네. 그러면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는 거거든요. 네. 이걸 2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요. 벌써 한 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네, 나머지는 또 받아들이고 여기서 좋은 점을 가지고 자꾸 또 그걸 즐기려고 하고 그러면은 쉽게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는 한숨도 잘 수 없는 62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8월 중순 어떤 일로 자책감, 불안, 공포가 있었고요. 그래서 숙면을 못했다고 합니다. 9월 중순 깊은 잠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 정신과를 찾아서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약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2주 지나니까 이게 약 없이는 잠을 전혀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로 한번 대체를 해봤대요. 그래도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정신과 간 걸 갖다가 후회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 약을 그냥 평생 먹어야 된다는 이제 공포감입니다. 네.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약을 끊을 수 없다. 특히 정신과 약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약이 반동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반동. 이게 약의 반동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마약으로 치면은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 이런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제가 이제 정신과 약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약을 딱 끊잖아요. 그럼 반동으로 더 잠을 못 잡니다. 이전에 요만큼 잠을 못 잤는데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면은 반동으로 더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어서 오는 거지 원래 못 자는 건 아니거든요. 병을 못 고친 것도 아니고요. 이 고혈압 약 똑같아요. 고혈압도 이제 혈압이 이 정도인데 약을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먹다가 끊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그런 게 아니고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은요. 그 반동이 없어져요. 네. 이게 이제 약의 반동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끊는 게 아니고요. 완치 훈련을 하면서 이 숙면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서서히 끊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끊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숙면 훈련하면서는 이게 기본이 뭐냐면은 자겠다가 아니고 안 자겠다고 생각하기거든요. 근데 잠 대신에 뭘 해요? 쉬겠다죠. 그러니까 잠과 쉼의 차이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쉼은 의식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쉼이고요. 잠은 의식을 잃겠다고 하는 것, 이게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쉬겠다고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약 먹는 건 어떡하느냐? 이게 잠자려고 먹는 약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잠자려고 먹는 약이 아니고요. 그냥 먹었던 약이니까 그 시간에 먹는다.
잠자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숙면 훈련은 그대로 하세요. 약은 그냥 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잠이 점점 자신이 있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서서히 바로 끊지 마시고요.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잘 잤다 하지 마세요. 잘 쉬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손발이 저린 25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아프며 코가 막혀 있다고 하네요. 불안할 때도 있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잘 때는 심장이 누르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이 힘들고 일도 잘 못하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년 전에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하고 손발이 저렸다고 하고요. 그 몇 주 후에 구토를 하고 목 쪽이 팽창하는 느낌이 들고 호흡이 탁하고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온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제 원인은 이제 충격이겠죠. 남자친구와 헤어진 그 충격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지금의 결과는 뭐냐? 지금 결과는 이겁니다. 코 막힘과 목 이물감.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병이죠.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코도 막히게 하고 목도 이제 이걸 인두염이라고 하는 거죠. 깔짝깔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압박감을 느끼고 손발이 저리다. 이건 다 불안의 증상이죠. 불안의 증상. 온몸이 안 좋아지고 일상이 힘들고 일도 잘못하고 사람 만나기 두렵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이건 이제 헤어짐의 충격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삶의 부담에 의해서 내 속마음이 그걸 갖다가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끼고 내 일상이 부담스럽고 일이 부담스럽고 사람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다 섞어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메커니즘이 다 다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또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제 6개월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병이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내 몸만 회복 훈련 후 일 쉽게 하기.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당장 하는 일. 그 다음에 사람 만나기, 불어 만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남친 쉽게 만들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꾸 과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이분도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결혼할 때까지 몇 명 만나라 그랬어요. 몇 명과 연애하라고요?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했으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빨리 새 남친 사귀도록 하세요. 아까 그 바이러스,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감기 빨리 낫기라고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불안 완치 훈련도 필요하시면은 동시에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면서 쉽게 화내고 흥분을 잘하는 22세 남동생을 돕고 싶은 23세 여자입니다. 1살 차이네요. 남동생이 공익인데 낮에 자고 새벽에 깨서 시끄럽게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내고 흥분을 하고요. 발로 밟거나 유리로 내리치려는 등 폭력적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늘 합리화하고요.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놓아서 학력은 고졸이라고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비만이라서 군대 면접을 받았는데 대신 이제 공익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도벽도 있었고 거짓말을 잘했고 누나인 본인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많이 했었는데 남동생이 그 타겟이 돼서 많이 맞았다고 하네요. 자, 이게 이제 과거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현재 생활을 벌써 이 동생이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인입니다. 22살이면은요. 이거를 한 살 위 누나가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됐다, 병이다, 네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도움이 받아야 된다라고 누나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고 결과가 더 나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동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면 돼요.
예, 나부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일하고 내가 친구를 남자친구도 사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한 삶을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동생이 따라옵니다. 물론 바로 따라오진 않죠. 네,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갖다 해결하자 이럴수록 나빠지고요. 나를 할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네, 닥터유가 많은 경우에 그 쉽게 하기라든지 해결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완치 방법을 올려놨으니까요. 이것을 동생한테 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네, 동생이 뭐 금방 듣지는 않을 거예요. 언니가 얘기하면 또 잘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누나가 얘기하면 또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안 정도만 하고 그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동생한테 맡기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5분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